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박나래 씨의 저 모습.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정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 박나래 씨가 그동안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거의 일주일 넘게 침묵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 이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2분이 조금 넘는 영상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한번 박나래 씨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누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로 인해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했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저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박나래 씨가 입을 열었다, 침묵을 깼다, 입장 발표가 있다.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 혹은 여러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할까? 여러 가지 예상이 있었는데요, 안지영 기자님. 그런데 2분 30초 영상에 사과 언급도 없었고 단순히 앞으로 어떤 발언도 설명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짧은 입장이지만 이 안에 박나래 씨의 현재 속내가 꽤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글로 내지 않고 굳이 영상을 왜 올렸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지금까지 박나래 씨의 사진, 아까 앵커께서도 사진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존에는 이렇게 분장이 된 예능인의 모습인데 예. 이제는 인간 박나래로서 법적인 싸움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정확한 본인의 뉘앙스를 알려주려는 측면으로 보이고요. 내용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사과와 잘못에 대한 시인은 없었습니다. 대신 걱정과 피로로 이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자진하차를 얘기했는데 자진하차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작진과 동료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죠. 즉 대중이나 지금 문제를 제기하긴 전 매니저들을 향한 사과는 아니고 예. 다른 제작진이나 혹은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미안함을 전한 거기 때문에 좀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 예. 있겠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 이 이야기인즉 예. 만약 이 영상에서 본인이 사과를 하거나 인정을 하면은 향후 법적 과정에 있어서 이미 인정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 향후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 그러게요.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향후 침묵을 지키겠다는 건데 그럼 지금 왜 입을 열었을까?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지난 8회 동안 정말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는데 예. 이에 대해서 박나래 측이 원래는 대응하는 매니저가 있었는데 이 매니저도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즉 여러 논란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면 마치 이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영상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동시에 향후에도 이런 논란들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향후에도 침묵을 지키겠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안 기자님,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공개 발언 설명하지 않을 거라는 게 의혹이 나와도 그게 맞아서 본인들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게 그냥 건건이 대응 안 하면서 이런 태도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아까 대중이나 혹은 과거의 매니저들에게 죄송 미안이 아니라 같이 함께했던 본인의 불똥이 텄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취지라면 그럼 대체적으로 보니까 2분 30초 정도의 영상 입장문이 법률 자문과 조력을 꽤 많이 받고 준비했다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사실 저도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이거는 박나래 씨가 즉흥적으로 얘기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어떠한 잘잘못을 가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없습니다. 예. 그게 추후에 또 다른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예.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안에서 누군가는 알맹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는 아마 그것도 의도였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 매니저를 공격하는 거나 혹은 반박하는 게 나왔으면 반대의 또 다른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아예 이 입장문에 대해서 어떠한 재반박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이거 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현재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이 과연 어떠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들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제 2분 30초 분량의 저 영상 입장문을 안지홍 기자가 조목조목 다 해석을 해서 됐는데 다만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럴 거면 또 굳이 입장을 낼 필요가 뭐 있었냐? 그 침묵의 의미 좀 추가로 또 공방이 또 이 입장문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는 또 시각도 있어서요. 박나래 씨 오늘 오전 저 영상. 그런데 사실 저 공개적인 영상 입장문이 나오기 바로 직전 정확히 어제 링거 이모 관련 의혹도 새롭게 불거진 바 있습니다. 평소에 링거 그런 거를 해주시는 건 맞으세요?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오래요. 그러면 언제 정도부터 안 하신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나이도 있고 이제 제가 시력도 안 좋고 그래서 그때 다녀와서 사실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러거든요. 전혀 그거는 기억도 안 나고 모르겠는데요. 박나래 씨가 누군지는 아시나요? 저 탤런트 그거 개그맨인 줄. 네 맞아요. 예. 그래서 2023년 7월 26일 날 그날 호텔에서 만나신 다음에 계좌번호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여기를 입금을 해달라고. 그래요? 네. 전혀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그 선생님께서는 그 간호사나 의사 이런 의료진이신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요. 그런 게 별로 그때 의학분학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병원에서 좀 근무를 결혼 전에 좀 해가지고 동네에서 약국에서 보내줘가지고 반짝값 정도 벌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만두고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제 여기 나와 계신 안지홍 기자가 직접 취재했던 저 내용 링거 이모의 실토 그냥 반짝감 벌려고 누군가에게 박나래 씨대 링거 놔줬다 이것만 해도 논란이 컸었는데 일단 박나래 씨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대략 알겠어요. 법대로 하겠다. 법적 조치 다 할 건 하고 사실관계 아닌 거 가려내겠다. 허주현 변호사님. 그런데 옛 매니저와의 이 갑질 의혹, 횡령 의혹 이건 뭐 일단 둘째 치더라도 불법 의료 시술 아까 링거 이모 관련은 어느 정도 뭐 박나래 씨 직접 아니더라도 소속사나 법률 대리인 쪽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의문점은 분명히 있어요.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정면으로 인정하거나 추가적인 어떤 설명을 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불법 의료시술 의혹 같은 경우에는 주사 이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링거 이모라는 또 다른 존재도 그렇죠. 확인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 박나래 씨가 이들이 불법으로 무면허로 의료시술을 한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한 정황에서 해외 출장 자리에까지 링거 이모를 데려갔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이 의료법이 원칙적으로는 이 불법 무면허 의료 시술을 한 시술자를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박나래 씨가 이렇게 사전에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다, 즉 방조했다는 정황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방조범으로 입건돼서 처벌될 가능성까지 아마 고려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방금 보신 안진용 기자께서 인터뷰하신 이 영상을 보시면요. 지금 링거 이모라는 사람이 의약 분업 운운하면서 주사제 자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가능성과 이게 한 건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건 있을 가능성까지 본인이 스스로 전제하고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수사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혹시 이런 것은 아닌지 일파만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본인의 혐의를 만약에 제기가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대로 간다. 딱 2분 30초 입장문. 화장기 없는 박나래 씨의 얼굴로 비교적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의혹에도 또 추가 설명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박나래 씨 이 논란이 불거진 지가 이제 보름 가까이 됐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의혹이 나오는데 아예 그 시작, 의혹의 단초가 됐다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안지홍 기자님. 이거 안지홍 기자께서 직접 취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저 이 박나래 씨 관련 일전에 과거 이 뉴스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박나래 씨 집에 도둑이 들었다. 이 사건. 근데 이 사건의 과거 옛 매니저와 틀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박나래 씨 측이 옛 매니저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정보 받아서 경찰에 이 사람들이 용의자일 수 있다는 취지로 아마 문건을 넘긴 것 같더라고요.
자, 이 내용 역시 전 매니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사실 확인까지는 아니고 전 매니저가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예. 일단 지난 4월 박나래 씨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절도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 그 당시 전 남자친구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 전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의 인적상을 받아갔는데 예. 받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서 제가 보도해봐드린 것처럼 지금 근로계약서가 작성돼 있지 않고 4대 보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달라고 해서 예. 줬다는 게 전 매니저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예. 알고 보니까 추후에 경찰서에 확인을 해보니 전 매니저들이 용의자로 특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인적상을 받아간 건 예. 절도 사건에서 혹시라도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닐까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받아간 것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됐고 이로 인한 배신감이 굉장히 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안 기자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들은 옛 매니저들은 배신감이 있을 수 있어도 만약에 가정에서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 4분 계시고 제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내부를 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만약에 누가 제 지갑 훔쳐갔는지 용의 선생을 올리려면 내분의 개인정보 어쨌든 경찰이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들은 마치 본인을 도둑 취급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어떤 갑질의혹의 폭로가 됐다라고는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추가로 드리는 질문인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갑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하나의 연관고리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서 전 매니저들이 본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또한 4대 보험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전 남자친구가 만약 그걸 달라고 했다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하는 바에 있으니까 내줬겠죠. 근데 그게 용의선상으로 특정하는 정보로 쓰였다는 거에 대해서 적잖이 실망감을 느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박나래 씨가 침묵을 깨고 8일 만에 입을 열었는데 물론 뭐 메시지는 침묵과 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법대로 가겠다라는 단호한 메시지 이게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또 다른 분기점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박나래 씨 논란이요. 9위였습니다.